내년에는 다시 그 수면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면 방곡동하고 소담동, 그리고 뭐 넓게 보자면 보람동까지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에 변화도 물론 찾아보지만 그 주변으로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쪽에 너무 해묵은 과제여서 사실 딱히 저는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만 또 하나의 걱정. 현재 세종시에는 22개 읍면동, 행정동 기준으로 해서 22개 읍면동이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사실 전체를 다 짚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세종시를 약간 뭐 우리나라 현실과 같게 남과 북으로 좀 나눠서 오늘은 좀 남쪽에 대해서 치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는 걸로 하시죠. 동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삼생활권의 대평동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대평동 하면은 항상 뭐 떠오르는 곳이 있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부지. 아, 역시 통했네요. 지나가다 모델하우스 부지. 뭐 모델하우스 부지가 기존의 도시계획에 뭐죠? 너무 넓어서 지금. 그렇죠, 네, 넓죠. 네. 그리고 너무 오래 좀 뭐라 그렇죠. 그럴까요? 미관상 안 좋죠. 지금 네. 뭐 주정차들이 워낙에 좀 많기도 하고 그렇죠. 캠핑카들이 이미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 용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근이 어떤 이슈가 많아요. 한 뭐 그쪽 터미널도 이제 어떻게 이제 건설이 되느냐, 어떻게 이전이 되느냐, 아니면 건설이 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예. 일단 제외하고 저는 이제 모델하우스 부지가 뭐냐, 종합운동장 부지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세종시 위상을 갖기 위해서 시민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그리고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년째 지금 종합운동장 설립 계획이 있지만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 또 이제 뭐 행특회계로 좀 달라 뭐하다 비용 주체 가리기 협의를 통해서 그게 또 실패를 해서 세종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떠안고 국비를 갖고 오고 이런 상태로 조율이 된 상태인데요. 정부도 그냥 호락호락하게 국비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도 지방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좀 녹록치는 않고 그러는 와중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충청권 그렇죠. 개최가 2027. 예. 그래서 그 계획에 폐회식을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개최해요? 운동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대회 개최 비용이 한 5,800억 정도 되는데 지방비를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공론화되지 않는 단계를 밟지 않겠느냐. 그리고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 시점일 것이다.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운동장이 필요한데 세종시에서 과연 뭐 정부 지원이나 얼마나 좀 받을 수 있고 또 언제 어떻게 좀 설계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윤곽을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속도는 또 빨라질 거예요. 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뭐 그 유니버시아드 개최 때문에 나온 그 사업이 아니고 이미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계획된 시설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서 지지부진한 원래 2017년이 완공 목표였어요. 지금 벌써 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속도를 높여보자라는 차원이 됐던 것이고요. 계기가 됐고 2027년 8월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시점에 맞춰서 앞으로 한 4년 정도 후겠죠. 저는 뭐 순항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 보고.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 2만 5천여 석의 그 주경기장, 그리고 보조 경기장, 그다음에 뭐 배구랑 수영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뭐 그다음에 주차장, 뭐 이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다 갖춰진 말 그대로 종합체육시설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윤곽이 내년에 좀 드러난다. 그리고 내년에 빨리 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중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숨겨져 있는데 모델하우스 주변에 이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변화도 물론 찾아보지만 그 주변으로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쪽에 모텔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요, 올해. 근데 지금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늘 대상에 거기에 있다. 그 부분이 계속 그냥 그 수면 아래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도쯤에 한 번쯤은 또 이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대평동은 종합운동장 부지 빼고는 큰 이슈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대평동 옆에 있는 보람동을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보람동은 뭐 현재도 뭐 세종시청 또 교육청이 있는 사실상 뭐 세종시 지방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이곳에서는 좀 보람동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보람동은 좀 이렇게 딱 붙이자면 이름을 붙이자면 심폐소생 해가지고 보행교 CPR이 필요하네요. 누차 얘기하는 건데 뭐 보행교를 더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심폐소생이 필요하고요. 세종시에서도 전략적인 아까 뭐 전략 얘기했는데 미래 전략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좀 추진하려는 의지를 좀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 지역구인 유인호 시의원, 초선이죠. 초선 의원도 어떤 좀 방법을 마련하려고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성의 있게 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여쭤봤더니 되게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응다리가 시청 바로 옆에 뭐 물론 반대편으로는 중앙 녹지 공간으로 연결도 되지만 워낙에 보람동 시청 옆에 보람동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응다리를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지역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사정인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응다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이응다리에서 이제 12월 연말을 맞아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트리가 또 그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그 공간이 좀 풍성하게 좀 느껴진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그 수변 상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상권 업종 규제 완화가 처음 한번 제한적이지만 시행이 됐죠. 근데 그 이후로 한 2개월이 지난 현재로 봤을 때 그리고 내년까지 갔을 때 그 수변 상권이 금강보행교 활성화와 함께 같이 공실이 줄어들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업종 규제 완화하고 나서 하나 호실이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요? 네, 호실 하나가 나갔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용도가 뭐죠? 오피스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사무실, 어떤 업종의 사무실, 특정 업종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가 공실이 해결이 됐다. 뭐 그거는 이제 고미적인데 그런 공실들이 하나씩 더 해결되고 우리가 늘상 주장했듯이 그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뭔가 이 업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그거는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근데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보람동에서요? 네, 보람동에서. 네네. 시청 앞에 광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흉물로 전락했죠. 어떻게 보면 뭐 주차 시설이라기보다는 근데 시청에 임시 주차장으로 그렇죠, 활용되고 임시 있죠. 주차장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흉물로 표현하고 싶은데 지방행정의 상징이고 시청 앞 광장이 교육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세무서가 있고 그 중심에 주차장이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청 앞 광장 활용, 그러니까 지방행정의 상징이고 보행교하고 연결되는 광장을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화 됐었고요. 구체화되다가 멈췄었고 그리고 지금은 잊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수면으로 테이블 위로 올려놓는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금강보행교에 대해서 뭐 활성화 방안 또 세종시청 광장에 대한 좀 어떤 활용 계획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좀 삼생활권의 마지막이죠. 소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소담동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활 중심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뭐 큰 이슈는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내년 말쯤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한 15분 정도를 가서 바구니 있는 자전거, 공공자전거를 타고 어울링이요? 네, 그래서 로컬푸드 싱싱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집에서요? 예. 네. 네. 좋으시겠습니다. 소담동 로컬푸드 싱싱장터. 네. 세종시의 4호점이 거기에 이제 들어서고요. 네. 거기에는 또 실내 놀이터도 들어서고 주차장도 같이 환승주차장 같이 장보는 들어서고요. 부모님들 정말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생활권 주민들의 편익을 좀 많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위쪽으로 그 한국전력 통합 사옥이 또 지금 거의 건물이 다 들어섰거든요. 그게 이제 완공이 돼서 몇 월인지 정확하게 그 결정은 안 됐지만 한국전력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게 되면 그쪽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잔잔한 것도 있는데. 잔잔한 게 또 있어요? 예, 뭐가 그 있죠? 소담동 복컴에 미디어 사파드. 미디어 사파드가 또 설치가 돼요. 저희 설치가 저기, 예. 파사드. 파사드.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그러니까 동물원의 사파리가 아니는 것 같은데 예. 아니 도시당진 광장에도 있죠. 이렇게 저기 아, 벽면에다가 있어요. 이제 네, 맞아요. 이렇게 저기 네온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형상화 사람들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상생마을 같은 것들 그리고 지방법원 뭐 설치 전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뭐 아직 확정이 된 거 아니니까 법원 등기 무인발 그 설치도 되고요. 이런 잔잔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도 이제 시설들도 들었었죠. 자, 그럼 이어서 동지역 가운데 삼생활권 옆에 있는 사생활권 방곡동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뭐 이택 기자가 이 동네는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 사생활권도 완전하게 주거지가 형성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그 7에서 9단지가 BRT 라인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임대 아파트들도 있고 신혼타운도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도 있는데요. 그 단지에 그 입주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1차적인 변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쪽도 그 입주가 되면 또 상권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생활권에 가장 큰 이슈가 있죠. 지방법원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거기 법원역도 있잖아요. 법원 검찰청 역도 그렇죠. 있고 버스 정류장도 정류장. 있고, 그리고 펜스에 여기는 검찰청 부지다, 법원 부지다라는 것도 딱 새겨져 있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통과돼야지만 법원검찰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죠. 내년에는 다시 이거 수면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방곡동하고 소담동, 그리고 뭐 넓게 보자면 보람동까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상권이 조금 이제 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법원 검찰청이기 때문에 법원검찰청 요 문제도 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법원검찰청 부지는 그 앞서 소담동에서 살펴보았던 그 로컬푸드 싱싱장터랑 한국전력 통합사업 바로 근처에 그 경계부의 그 입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법원검찰청, 이거는 지방법원검찰청은 세트가 되는 거고, 행정법원, 그리고 그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에 의해서 또 지방의 5곳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세종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생법원은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떤 소상공인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생을 도와주는 뭐 이런 법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기능들이, 근데 언제 구체화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것들이 같이 또 하나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조금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방곡동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트센터 있잖아요. 민간 아트센터의 앞쪽에 보면 근린공원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 부지에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이제 내년도에 본격화된다. 이것도 좀 그 주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법원, 뭐 지방검찰청, 이거 굉장히 너무 해묵은 과제여서 사실 딱히 저는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만, 또 하나의 걱정은 아까 뭐 회생법원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하나 주고 또 끝나는 걸로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한편에선 들긴 하는데, 내년도에 과연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곡동도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사생활권에서 이어서 세종시의 실리콘밸리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언급도 하기도 하는데, 사생활권의 좀 지편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뭐 거주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지원 기관들, 아니면 또 대학 부지, 이것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부지가 아닐까 싶은데, 내년도에 좀 어떤 점들을 이쪽 지역 지편동에서는 좀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좀 낭만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낭만적으로요.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긍정적으로. 예. 잘 설명하셔야 돼요. 예. 낭만적이어야 돼요, 진짜. 금빛 노을교가 아. 예, 원래 올해 9월인가요? 이제 그 완공 개통이 예정됐었는데, 뭐 이것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름이 뭐, 참 예뻐요. 예, 딱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합강, 아람창교 아시죠? 예. 아람창교와 금빛노을교 사이에 합강 캠핑장이 있는데, 합강 캠핑장에서 금빛노을교를 바라봤을 때 왜 여기를 금빛노을교라는 이름을 명명을 했을까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외곽순환 도로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1생활권하고 6생활권까지의 거리를 한 뭐 최소 20분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제3한강교 아시죠? 노래 있죠. 그렇죠. 서울에도 1한강교, 2한강교, 3강교, 그렇죠. 아람창교 같은 경우가 금강사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교, 한두리교, 그러니까 천마부터 쭉 내려와 보세요. 그렇죠. 한나라교, 한두리교, 햇무리교, 아람창교, 또 미호천교, 뭐 이 미호천교가 보름교라고 이제 또 뭐 개명이 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금강 5교가 금빛노을교예요. 네, 그래서 다리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죠. 금빛노을교는 어쨌든 이름이 붙여진 거는 그쪽에 일출일몰 명소거든요. 맞아요. 그쪽이. 그래가지고 아마 금빛노을교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지편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김우순 기자가 표현하신 대로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초석을 이제 다져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뭐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라든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라든가 뭐 충남대, 한밭대,
충북대, 뭐 충남대 의대, 뭐 충북대 수의대 뭐 이런 것들에 해서 임대형하고 분양형으로 6개 대학원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수도권 대학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분양형 6개 필지가 공급이 되고 있고 여러 대학들이 거기에 공모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들을 12월 말까지 선정을 하게 되면 2023년에 공동 캠퍼스 부지의 또 다른 어떤 그 기능들이 강화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그 생활권에서 또 다른 측면을 좀 바라보면 지금 1년 개교가 지연된 새나루 유치원 초등학교가 드디어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통학버스를 타고 돌아서 반곡동 학교까지 와야 되는 불편도 이제는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5생활권, 뭐 4생활권, 반곡동, 지편동까지 살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아직 미개발 부지죠. 5생활권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 사실 5생활권 부지는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좀 받아요. 아직 뭐 예전에 스마트 시티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은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다시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뭐 쏙 들어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5생활권 계획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5생활권이 이제 국가 스마트시티 이제 시범 도시로 이제 지정이 부산하고 됐던 곳인데 그렇죠. 콘셉트가 이제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가시적인 흐름은 있습니다. 그 내년 말까지 해서 1111세대의 아파트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대부분 84제곱미터 이하 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담긴 건데요.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가 부산과 서울에 이어서 세종에 들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 부지는 5-1생활권 아까 이제 합강동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잖아요. 그 옆에 5-2생활권 다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의료용지가 있습니다. 그 의료용지에 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가 유력 입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세종시에 상당한 선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을 민관정에서 공동으로 좀 촉구하고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도시, 그러니까 동지역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면 지역으로 한번 가보죠. 남쪽 지역에는 면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할 텐데 5생활권하고 좀 붙어 있죠. 연동, 부강 뭐 이쪽이 굉장히 붙어 있는데 먼저 연동면을 한번 간단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죠? 대한민국 미술계의 거장이죠. 장욱진 화백 유작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 관련 용역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 1천만 원이 좀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사안일 수도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좀 세종시 문화 정체성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대표 우리 명사기 때문에 화백이기 때문에 이런 유작들을 전환했을 때 세종시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상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신탄진, 부강, 내판을 지나서 조치원으로 가고 뭐 전이전동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종시가 지금 검토 중인 것이 관광열차예요. 왜냐하면 내판역은 지금 신호장이라서 열차가 서지 않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타고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내판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장욱진 화백 생가가 있고요. 그리고 기념관이 아마 이제 이어지고 그래서 어떤 연동면의 관광산업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판역 앞을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그 도심숲 조성 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내년 그 1, 2월쯤에 확정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쪽 라인도 한 번쯤은 관광열차에서 맥주 한 잔 먹다가 내판역에 내려서 연동면 한번 즐기고 다시 또 뭐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상상을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단강 금비 프로젝트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도 내판역을 비롯해서 뭐 정차하지 않는 역에 열차를 정차시켜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이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돼갈지 내판역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대목인 것 같네요. 연동면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강면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사실 뭐 딱히 생각나는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당장 드러나는 것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가 깔끔해지겠네요. 예,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들이 일단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당장 그 눈에 딱 드러나는 건 아닌데 이제 부강, 금남, 그다음에 대전의 북대전 IC를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설계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2027년 완공까지 로드맵을 실행해 나간다. 그럼 나중에 그 한 4, 5년 정도가 지나면 북강면, 금남면, 대전을 잇는 어떤 이동이 좀 더 편리해진다라는 부분에서 북강이 또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강도 직주 근접 도시로서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좀 갖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어서 옆에 있는 금남면으로 한번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이 신도시하고 좀 붙어 있는 곳으로 세종시 여러 읍면동 중에서도 가장 붙어 있는 곳으로 좀 유명하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개발 요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사실상 뭐 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된 문제가 있죠. 복권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복권 계획이 나왔었는데 당초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층부터 3층까지는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4층부터는 이제 임대 아파트로 건설된다 이런 계획을 추진 중이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죠. 그래서 일단 연동처럼 일반 자체 사업으로 세종시 자체 사업으로 복권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전환 진행되는데요. 내년 2월에 착공을 합니다. 국토부 응모 사업에 당첨이 돼서 복컴을 좀 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서 좀 몇 년 동안 지연이 돼서 그렇죠. 내년도에 이제서야 결국, 결국에 다시 세종시 사업으로 돌아와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좀 금남면에 다른 이슈는 없습니까? 워낙 잘 알려진 이슈가 있죠. 내년 8월에 네. 그 금남면 발산리 일대에 KTX 세종역 타당성 그 사전 타당성 용역 검토안이 이제 그 세종시가 주최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BC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KTX 세종역이 좀 타당성을 확보하게 됐을 경우에 앞서 발표되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노선 안에 금남역이 포함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역민들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요. 뭐 기타 이제 금남면 용포로 외에 마찬가지로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이 내년 6, 7월 경에 좀 이렇게 마무리되는 흐름이 있다. 이것도 금남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어떤 도시 정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좀 마지막 동네 장군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면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 이제 한솔동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한데 조선 세종 때 육진 개척을 주도했던 김종서 장군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세종시의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뭐 분이기도 한데 지금도 그 묘가 있어서 뭐 성역화 사업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내년도에 기대되는 사업은 좀 뭐가 있습니까? 김종서 장군과 관련돼서 이제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는데요. 약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내년 6월까지 그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드디어. 흐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2년 전쯤에 한번 그 공간을 좀 가봤는데 김종서 장군을 한 번쯤 업적이라든지 또는 그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었는데 뭔가 주변에 연계할 수 있을 만한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좀 외면받는 곳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생태 놀이터도 좀 들어서고 충의 정신을 좀 되새길 수 있는 뭐 어울림 마당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들어서고 주차 공간도 좀 넓히고 그래서 그 공간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실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의 내년도 상반기에 주요 뉴스를 한번 짚어봤고 또 세종시 남쪽에 있는 9개 동과 면 지역에서 예상되는 이슈 짚어봤는데 또 이렇게 짚어보니까 또 내년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주변 분들이 가끔씩 세종시를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못 찾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되게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 게. 세종시가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세종시의 새로운 지도가 많이 바뀌어서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어서 찾아오는 지인들이 또 못 찾도록 이렇게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는 참 역동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구성원들은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타시도보다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변화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관심 대상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도 나올 거고 내년은 특히
또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 시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또 추진할 거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좀 그런 말씀대로 내년도 세종시에 또 더 변화하고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을 앞두고 세종시의 내년도 상반기에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를 비롯해서 세종시 남쪽 9개 동과 면 지역에서 챙겨봐야 할 이슈를 미리 점검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22년 마지막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